그리스 신화에는 숫자 3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우스가 천하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등분을 하죠. 그래서 그 3등분한 것 중에서 하늘은 자기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아니라 그 지하세계는 누구한테 줍니까? 하데스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는 포세이돈에게 주지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이아가 있습니다. 이 가이아는 그 대지의 여신인데요. 가이아와 그 우라노스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키클로페스 삼형제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요 삼형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개와 벼락과 천둥이에요. 그러니까 번개와 벼락이와 천둥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 키클로페스는 눈이 하나라는 그런 그 종족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도깨비처럼. 그래서 괴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은 또 헤카톤 케이레스라는 또 삼형제가 있어요. 근데 엄청난 괴물이죠. 목이 50개나 되고요. 손이 100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때문에 제우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돌을 던집니다. 제우스를 위해서. 한 번 돌을 던지면 몇 개가 나가겠습니까? 300개가 나가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와줘서 제우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도 삼형제지요. 그 다음에 계절의 여신이 있습니다. 계절의 여신도 호라이라고 그러는데 호라이. 이 호라이도 또 세 자매죠. 그 다음에 또 복수의 여신이 있어요. 에리니에스라고. 이름이 어렵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에리니에스도 세 자매인데요. 에리니에스는 우라노스가 아들인 그 크로노스에 의해서 거세당합니다. 거세당해서 이제 이 거세당했다는 얘기는 권력을 찬탈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거세한 이후에 크로노스가 그 우라노스의 살점을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떨어지기 전에 바다에 피가 흘렀겠죠. 피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이 복수의 여신 세 자매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가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겠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그래서 복수의 여신이 이제 태어난 건데 그 복수의 여신이 세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에리니에스라고. 그래서 저기는 지금 보면 이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는 혈육간에 뭔가 복수를 해줘야 될 때 나타나서 복수를 해줍니다. 근데 저 지금 나와 있는 인물이 귀를 막고 있는 인물이 오레스테스라는 인물이에요.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이 오레스테스가 엄마를 죽입니다. 못진 살해범이에요. 그러자 이 복수의 여신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추격을 하죠. 엄마는 나타날 수가 없죠.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안고 지금 복수의 여신 하나가. 그래서 4명이 총 돼 있는데 3명이 복수의 여신이고 1명이 클리타임네스라 합니다. 죽은 영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미의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우아함의 여신. 우아함을 책임져주는 영어의 그레이스죠. 근데 카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요 카리테스도 세 자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세 형제 세 자매. 이것뿐이 아니죠. 고르고네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고르고네스. 고르고네스는 무엇이냐면은 그 메두사 자매를 총칭해서. 근데 세 자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메두사가 누구인지. 메두사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돌로 변해버리는 그게 바로 메두사였었죠. 또 하나 또 누가 있느냐? 모이라이. 운명의 여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신할미죠.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신들이에요. 세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실을 자아요. 생명의 실을. 클로토라는 여신인데요. 또 하나는 라케시스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줄을 나누어줍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하여튼 아트로포스라고 해서 생명의 줄을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생명의 줄을 끊는 그 여신은 가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가위로 생명의 줄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신이 어디에 이제 나타납니까? 헤라클레스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등장을 하죠. Darling, hold that mortal's thread of life good and tight. 근데 이제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이나 타이탄에 보면 또 다른 세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라이 아이라는 그 세 자매가 있습니다. 그라이 아이.
그러니까 그라이아이는 그레이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날 때부터 노파였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노파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빨도 하나밖에 없었죠. 이도. 그래서 뭔가를 어디를 볼 때는 눈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봐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먹을 때도 이빨을 교환해서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됐었는데, 근데 이 그라이 아이들은 또 누구와 자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르고네스와 또 자매예요. 새 쌍둥이씩.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제 친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그라이 아이들이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저 원근에 다른 얘기도 썼습니다만은 이 고르고네스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요정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보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찾아가기 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라이 아이를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그 요정들이 어디 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고네스들이 알려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메두사가 알려줄 리가 없죠. 왜? 자기 자매니까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라이 아이들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페르세우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얘네들이 눈을 서로 교환할 때 눈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영화에도 나와요. 빼앗고 위협을 하죠. 너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 눈을 주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데, 3명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눈인데요. 그걸 뺏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사는 재미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협을 하니까 결국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그 요정들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얻게 됩니까? 날개 달린 신발을 얻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메두사가 사는 곳이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까지 날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메두사의 목을 잘라서 넣을 수 있는 자루까지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쓰면 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투구를 또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투구에도 어떤 경우에는 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을 얻고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고르고네스한테 가서, 고르고네스는 세 자매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 자매 중에 두 자매는 또 불사의 몸이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죠. 메두사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몸이 보이지 않아야 되느냐? 다른 두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자매한테 들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서 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페르세우스가 무슨 페가소스라는 천마를 타고 가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신화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페가소스는 누가 타고 가느냐? 벨레로폰이라는 친구가 영웅이 키마이라라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페르세우스한테 아마 그것을 주면 굉장히 멋질 것이다. 그리고 화가들도 페르세우스가 마치 페가소스를 타고 간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리어 왕의 세 딸이니, 아기 돼지 삼형제니, 죄주인 사댁 셋째 딸이니 하는 건 다 그렇다 치고요. 어째서 그리스 신화에도 세 자매나 그다음에 세 형제가 줄줄이 나오는 걸까요? 당신은 다산이 미덕인 사회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은 꿈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사회의 그 욕망은 신화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어째서 다산이 미덕인 시대의 신화에서 이 숫자 3이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한 번이나 두 번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세 번부터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습관이 아직도 지금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세 번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꼭 같이 술을 마셔야 된답니다. 자, 하지만 숫자 3에는 더 큰 비밀이 있죠. 자, 여기 저 삼각형이 있는데요. 그것을 거꾸로 한번 놔보죠. 그러면 그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역삼각형 아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네, 바로 뭡니까? 아기가 자라고 태어난 곳, 아기 궁전, 즉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한번 놓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셨죠?
원래 삼각형 모습.